한번 복습 좀 하고 갈게요. 협의의 무권대리는 우리 무권대리는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나누죠. 그럼 협의의 무권대리는 어떤 거였습니까? 협의의 무권대리는 자 일단은 원칙은 효력이 없어요. 대리권도 없는데 팔아 제꼈으니까 원칙은 효력이 없는데 본인의 추인 여부에 따라서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 있죠. 그럼 이건 누구한테 유리한 제도야? 본인한테 유리한 제도야. 내가 유효로 할 수도 있고 무효로 할 수 있으니까 추인하면 뭐가 되고 유효가 되고 추인 거절하면 무효가 됩니다. 아시겠죠?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 있으니까 무슨 무효다? 유동적 무효다. 이 개념만 잡고 있어도 돼요. 자, 그 두 번째 개념은 이제 표현대리예요. 표현대리는 첫 번째가 뭡니까? 대리권 수요가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어요. 근데 본인이 어느 정도 책임지는 행위를 했고, 맞죠? 대리권 수요 표시를 했고, 기본 대리권 줬고, 맞죠? 대리권 소멸했는데, 내가 이제 대리권 숙군행위 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임장을 받아가지 않아가지고, 빼앗아가지 않아가지고 이 사람이 행위를 해버린 거야. 아시겠죠? 그럼 누구의 잘못이 있는 거야? 본인의 잘못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믿었는데 상대방은 과실이 없어. 선의이고 무과실일 때. 누가 잘못했어요? 본인이 잘못했잖아. 본인에게 책임을 지음으로써 누구를 보호하는 제도야?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라고. 아시겠죠? 우리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반복해서 하다 보면 문제 풀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암기가 됩니다. 아시겠죠? 전체적인 개념을 잡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표현 대리는 누구한테 유리한 제도입니까? 상대방의 본인의 책임을 지음으로써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뼛속까지 무권대리다. 아시겠죠? 나중에 시험 문제 풀다 보니까 유권대리 전환된다 하면 마음이 흔들려야 돼. 막 뼛속까지 흔들려야 돼. 무권대리다. 아시겠죠? 시험 문제입니다. 정답으로 나오는데 의아할 거야 그거. 아시겠죠? 그리고 표현대리 주장은 누구만 할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 상대방만 할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 과시상계 돼 안 돼? 안 된다. 그 세 가지가 시험에 잘 나온다고요. 정말.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고 협의의 무권대리는 본인의 추인 여부에 따라서 뭡니까?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도 있으니까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고 표현대리는 상대방에게 유리한 제도다. 이렇게 이해하면 끝입니다. 됐죠? 자 이제 116페이지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조금 하고 마칠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은 뭡니까? 한 10분이나 빨리 맞춰줘야지 기쁩니다. 맞죠? 그래서 10분이라도 빨리 맞히는 게. 그래서 12시 되기 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판소노트 4페이지 앞에 보세요. 4페이지. 판소노트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나옵니까? 예, 성립요건. 자, 뭐 있습니까? 우리가 법률행위는 대표적인 게 매매가 가장 대표적이죠. 둘이를 뭐합니까? 계약의 당사자. 두 번째 목적입니다. 목적. 그다음 세 번째 팔겠다 사겠다는 뭡니까?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된다. 했었죠? 이렇게 성립하고 난 다음에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효력 발생 요건이 당사자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오늘 했었죠? 능력은 살아있어야 됩니다.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했고 목적은 확정, 가능, 실현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의사 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된다는 내용 배웠잖아요. 근데 의사 표시가 불일치할 때 뭘 배웠습니까? 비진이 의사 표시, 통정, 허위 표시, 착오가 있다. 자, 요거는 비진이 의사 표시와 통정의 표시, 의사와 표시가 다른 것을 표의자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착오는 모르고 하는 의사 표시입니다. 모르고 하는 의사 표시다. 자, 그래서 표의자가 알고 하고 모르고 하고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자, 하자가 없어있는데 하자가 있다. 사기, 강박을 배운 적이 있다. 이렇게 필기 다 돼 있죠?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효력이 뭐냐면은 이러한 요건을 다 갖추면은 효력이 뭡니까? 유효인데 흥결이 생기면 뭐가 된다고요? 지금 이제 배울 내용 무효 또는 뭐가 된다고요? 취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번 장에 나오는 내용이 무효 또는 취소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자, 그러면 권리 능력, 의사 능력이 없으면 뭡니까? 무효.
행위 능력이 없으면 취소.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없으면 무효. 자,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의 표시는 무효. 착오 사기 강박은 취소.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무슨 장을 배운다? 무효 또는 취소의 장을 배운단 말이야. 됐어요? 네. 그래서 이 타이틀이 나오게 된 거야.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 116페이지 가서 무효의 의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어요? 네. 116페이지. 무효의 서술 밑에 찾습니까? 무효의 의의는 자 이제 이 말이 이런 내용을 배우고 들어가 이해되는 거야. 법률행위가 성립 요건을 갖추었으나 효력 요건을 결하여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게 뭐라고요? 무효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네. 그리고 무효가 되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 되고요. 누구한테 다 무효를 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이제 불성립은 저기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저 중에 한 개가 없으면 뭐예요? 불성립이라. 일단은 무효 여부는 효력 유효나 무효 여부는 성립이 된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성립이 돼야 효력 여부를 따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가 1번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1번하고 2번 내용이 읽어보시면 되고 시험 잘 안 나옵니다. 옆에 가서 자, 그러면 무효의 일반적 효과인데 두 번째 줄 따라서 있습니까? 네. 자, 우리가 앞에서 많이 했어요. 무효가 되면 부당, 이득, 반환. 들어봤죠?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후에는 부당, 이득으로 반환해야 되는데 무슨 급여가 되면 불법 원인 급여가 되면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첫 계약해가 아파트 주면은 무슨 급여? 불법 원인 급여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이거 했었잖아요. 맞죠? 자, 머릿속에 어떻게 했냐? 무효가 되면 뭐라고? 부당 이득으로 반환해야 돼. 근데 무슨 급여가 아닐 것을 전제로 한다?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닐 것을 전제로 한다. 불법 원인 급여 되면 746조에서 반환 청구를 못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해됐습니까? 네.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갑니다. 밑으로 가서 동그라미 2번 중요한 내용입니다. 동그라미 2번 무효는 부당 이득 반환이죠. 네. 맞습니까? 손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여기 또 해줄게요. 손해배상 청구는요. 불법 행위에 기한 손배는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어디서 하셨습니까? 또 시어시네 또. 희한하게 또 시어시네. 자, 사기 강박에는 무슨 성이 있으니까? 위법성이 있으니까 불법 행위에 손배요. 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뭐랬냐면 착오도 불법 행위에 손배 청구할 수가 없다. 들어봤어요? 사기에는 착오에는 뭐가 없습니까? 위법성이 없거든. 사기 강박에만 불법행위에 손배 청구할 수 있어요. 무효에도 불법행위에 손배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무효는 무슨 이득 반환? 부당 이득 반환이에요. 그래서 맨 끝에 줄에 가면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되어 있습니까? 그거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손해배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배 딱 나오면 손배 나오면 시옷이잖아. 사기 강박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착오를 취소할 때 불법행위에 손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내용 해놨죠? 밑에 적어놓으세요. 착오로 인했을 때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무효가 됐을 때도 불법행위에 손배 청구할 수는 없어. 부당이득 반환만 돼.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걸 기억하는 것보다 불법행위에 대한 손배는 뭐만 할 수 있다고요? 사기 강박에만. 쇼쇼? 응? 쇼쇼? 나중에 되면 슛슛 하면 납니다. 문제 풀면서 갑자기 슛슛 이라고 했잖아요. 뼛속까지 흔들리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보세요. 선택 누가 한다고요? 상대방이 한다. 슛슛 이랍니다. 자, 그다음에 무효의 종류 가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적 무효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상대적 무효가 있습니다. 자, 우리 판소 노트에 26페이지라는 편입니다. 26페이지. 무효의 종류 나와 있습니까? 법률행위 무효인데 103조 104조가 무슨 뭡니까? 사회질서 위반. 104조가 불공정한 법률행위 적어놓고 이 두 가지는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다. 그럼 선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다. 대항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절대적 무효는 추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 107조 108조가 뭡니까? 비진의 의사표시. 108조가 통정의 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니까 상대적이죠.
그거는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좀 이따 배울 거예요. 무효행위 추인. 자, 그러면 117페이지 가서 무효의 종류에서 절대적 무효가 원칙입니다. 형 앞에 딱 해놓고 원칙. 절대적 무효가 뭐라고요? 원칙이고 상대적 무효는 예외입니다. 그래서 상대적 무효는 밑에 세 번째 줄 가면 비진입, 통정, 허위 표시 나와 있죠? 허위 표시 등이 상대적 무효다. 전부 무효가 있고 일부 무효가 있는데 일부가 무효가 되면 원칙이 전부 무효가 원칙이죠. 뒤에 가면 배웁니다. 137조 배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확정적 무효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유동적 무효가 있습니다. 뭐가 원칙입니까? 확정적 무효가 원칙인데 예외가 유동적 무효입니다. 자, 유동적 무효 아까 했네요. 협의의 무권대리 적어놓으시고 협의의 무권대리 같은 경우는 본인의 추인 여부에 따라서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 있죠. 그게 유동적 무효입니다. 조금 더 배우는 토지거래 허가제 있을 때는 허가 받으면 유효, 허가 불허가 받으면 무효. 그런 것도 뭐예요? 유동적 무효가 됩니다. 자, 넘기시면 되겠고 이제 일부 무효입니다. 자, 우리 판서노트는 그대로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폈어요? 26페이지 보니까 무슨 무효? 일부 무효 나옵니까? 137조 나와요? 나옵니다. 137조. 자, 일부분이 무효면 원칙이 어떻게 됩니까?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 두 가지입니다. 필기 다 돼 있습니다. 가분적이거나 나눌 수 있거나 나머지를 유효하게 하려는 가상적 의사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가분적이거나 가상적 의사가 있으면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고 나머지 부분은 뭐가 된다? 유효가 된다. 이게 뭐라고요? 일부 무효. 우리 파소도 돼 있습니까? 돼 있어요. 자, 이걸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은 어려우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토지가 있는데 A 토지가 있고 B 토지가 있어요. 이거 갑인데 갑이 두 필지를 매매를 했습니다. 누구인데? 을에게 매매를 했어요. 자, 우리가 거래할 때는 필지 단위로 거래하죠. 두 필지 매매할 수도 있고 세 필지 매매할 수도 있고 다섯 필지 매매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무슨 말이죠? 공복쌤이 이해하잖아요. 강의할 때 한번 나오대. 알죠? 임야 엄청나게 몇 필지 많이 사놨죠? 사는데 뭡니까? 법이 개정돼가지고 선생님이 그때 막 사가지고 뭡니까? 그게 전원주택 단지로 만들려고 하는데 법이 개정돼서 못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가슴에 묻고 산다 그랬죠? 술 드시면 항상 그 얘기합니다. 항상 그 가슴에 묻고 삽니다. 그래도 이제 저는 뭐 산도 없는데 그 산도 계시잖아요. 맞죠? 이제 네? 산도 있잖아요. 네. 산도 있고. 네. 그래서 그 공복생이면 또 부자예요, 부자. 아파트보다는 의외만은 단독주택이 많습니다. 단독주택. 네? 그리고 그 사모님이 뭡니까? 그 동료. 무슨 무슨 능력입니까? 남자가 없는, 맞죠? 무남동료 맞죠? 갑자기 막 생각이 안 나네. 무남동료. 말이 안 되네. 자, 하여튼 강의하다 보니까 그렇지 뭐 이러면서 갑자기 말이 안 나오네. 자, 하여튼 그러네요. 그래서 뭡니까? 그걸 했어요. 그 재산을 그 세임 앞으로 또 많이 줬어요. 유서방이라면서 유서방 하면서 전했어요. 유서방 아시죠? 예. 제가 얘기했다 하지 마세요. 알겠죠? 자, 하여튼 봅시다. 예, 자, 가슴에 묻고 산다. 술 드시면 한 번씩 그 얘기 가슴에 묻고 산다고 얘기하십니다. 자, 봅시다. 예, 산도 많이 있어요. 자, 하여튼 봅시다. 그래서 두 필지를 샀는데 이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인데 무슨 필지만? A 필지만. 알겠죠? 그러면 두 필지 매매했는데 A 필지는 뭐 받지 않았습니까? 허가 받지 않았죠? 그럼 일부가 뭡니까? 무효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사실이 생겨가 저희한테 전화 왔다니까. 옛날 윤리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정해졌을 때 윤리에 두 필지 그때 몇 필지 샀는데 한 필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들어가 있대. 그럼 이거 매매 계약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요 A 필지는 무효가 되고 나머지는 뭐가 될 수 있다? 유효가 될 수 있다. 자, 나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지로 나눌 수 있잖아. 그래서 A 필지는 허가 받으면 되죠. 그러니까 이건 허가 안 받았으니까 무효지만 B 필지는 허가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매매가 뭐예요? 유효다. 나머지 유효하게 하는 의사가 있으면 나머지 부분 비필지에 대한 효력은 있다 없다? 유효가 된다. 이해됐어요? 됐습니다. 여기에 일부 무효일 때는 원칙이 전부가 무효지만 가분적이거나 필지 나눌 수 있죠. 가분적이나 나머지 유효하게 하는 의사가 있으면 비필지에 대해서는 뭐가 된다? 유효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여기 이제 137조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면 여러분이 고객이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돼야 됩니다. 됐어요? 됐습니다. 자, 그게 118페이지 원칙 첫 번째 줄 줄 것이고, 원칙은 전부가 무효가 되고 예외 일부가 무효가 되는데, 2번에 일부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기역 니은을 묶어 놓으시면 됩니다. 일체성, 그 다음에 가분적이 된다 돼 있죠. 그 다음에 기역 니은이 아니고 니은 디귿을 묶어야 되네요. 니은하고 디귿을 묶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분적이거나 당사 의사, 나머지 유효하게 하는 의사가 있으면 나머지 부분은 뭐가 된다고요? 유효가 됩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보지 마세요. 안 나옵니다. 자,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 개별 규정 뭐 이거 나와 있는데 참고사항 보시고, 우리는 뭐만 기억하면 돼? 137조만 하면 됩니다. 자, 나머지 시험은 안 나옵니다. 자, 어디 가냐면 3번의 별표입니다. 일부 취소 나옵니까? 네. 일부 취소도 된다 안 된다? 되는데 옆에다가 이거 적어야 돼. 가분적이거나 가상적 의사가 있으면 무슨 취소도 된다? 일부 취소도 된다. 일부 취소도 된다. 요건 시험에 나왔었어요. 3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137조 내용, 일부가 무효일 때는 전부를 무효로 하고, 가분적이거나 가상적 의사는 나머지 부분은 유효가 된다. 일부 취소도 준용이 된다. 요거 말면 돼. 나머지는 다 버려 그냥. 아시죠? 네. 버리면 돼요. 잘 안 나오니까 나머지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효행위의 전환 갑시다. 무효행위 전환. 자, 무효행위의 전환, 우리 판서 노트의 몇 페이지입니까? 28페이지죠? 28페이지입니까? 무효행위 전환 갑시다. 자, 무효행위 전환도 뭐 잘 안 나오는 부분은 버리고 잘 나오는 부분만 체크하시겠습니다. 자, 이거 단독 문제 안 나옵니다. 지문 나와요. 무효행위 전환. 이거를 예를 듭니다. 일단 무효행위의 전환입니다. 무효행위 전환. 자, 무효행위 전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동생이 우리가 이제 전세를 들어갑니다. 전세. 그러면 전세권 뭡니까? 설정해주세요.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2년 전세를 이렇게 하는데 2년 전세를 합니다. 자, 이렇게 전세를 하는데 우리 동생이 3억을 꼽았는데 어떻게 돼요? 전세권 설정되게 해준다 안 해준다? 서울 안 해줘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주주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전세권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뭐를 꼽고? 전세금을 꼽고 두 사람이 합의를 하고 등기, 전세금 설정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를 해줬다 안 해줬다? 전세금은 줬고 합의 계약서도 있는데 등기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전세권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무효인 법률행위 됩니다. 무효인 법률 행위가 되는데, 자, 그런데 동생이 이제 뭐 있습니까? 주민등록을 하고 주택을 뭐 했습니까? 인도를 받았어요. 그럼 다음날 몇 시부터? 0시부터 대학생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두 번째 다른 법률 행위에 법률 행위에 요건을 구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요건을 구비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려는 뭡니까? 전환 의사가 있죠? 전환 의사. 여기 전환 의사가 뭡니까? 의사가 가상적 의사, 가정적, 가상적 의사가 있을 때 전환돼서 요 다른 법률 행위로서 뭐가 된다고요? 유효가 되더라. 이게 뭐예요? 무효행위의 전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 요건을 구비하고 전환하는 의사가로서 전환이 되면은 다른 법률에서 뭐가 된다? 유효가 된다. 이게
무효행위의 전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책에 봅시다. 119페이지 138조. 무효인 법률행위가 줄 거 놓고 1번입니다.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 요건을 구비 줄 거 놓고 2번. 당사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이 하였을 것을 의효하였다고 인정될 때 거기까지가 3번 전하는 의사 가산적 의사가 있을 때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의의 세 번째 줄까지 줄 것이면 되고 요건은 일단 법률행위가 뭐가 돼야 됩니까? 무효가 돼야 되죠. 무효가 돼야 됩니다. 무효이고 다음 페이지. 그다음에 양가로 2번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 아까 법좀 봤죠? 그 다음에 당사자의 전환 의사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된다. 가산적 의사가 있었을 때 전환돼서 효과가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생긴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개별적 검토 나와 있습니까? 이거 거의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판소부터 해놨어요. 형식이 까다로워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형식이 완화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분료식을 요식으로 까다로워지잖아? 안 돼. 전환 안 돼. 근데 분료식을 분료식으로 가는 것은 바꾸는 것은 전환하는 것은 된다. 그 다음에 요식 행위에서 분료식으로 가는 것은 형식이 완화되는 거 아닙니까? 되는데 요식 행위에서 요식 행위로 전환되는 것은 원칙은 안 되는데 예외로 가능한 게 있다 없다? 있다. 가능한 것들이 있다. 신분행위라든지 이런 것 등에서 가능한 게 있더라 이 말이에요. 됐어요? 시험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그게 1번, 2번, 3번, 4번 내용인데 됐고요. 그냥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에 어디 가면은 밑에 5번의 별표입니다. 5번. 5번에 이거는 기본서 45페이지 참조 해놨죠? 네. 45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기본서 45페이지 펴니까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무효행위 전환이 된다 안 된다? 불공정한 것을 공정하게만 바꿔서 전환해서 유효로 바꿀 수가 있다. 판례 찾았습니까? 네. 별표되어 있죠? 네. 거기다 몇 페이지 참조? 120페이지 참조 해놓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무효인 법률행위가 전환해서 뭐로 바꿀 수 있다? 유효행위로 전환될 수가 있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121페이지 무효행위의 추인 보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보고 마칠 거예요. 자, 139페이지 요거는 아까 했습니다. 몇 페이지냐면은 판서 노트의 26페이지죠. 26페이지에 했던 내용입니다. 103조 104조는 뭡니까? 불공정한 법률행위 그 다음에 사실수 위반이잖아요.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인데 107조와 108조는 상대적 무효죠. 자, 추인될 수 있는 건 뭐라고요? 상대적 무효만 됩니다. 자, 그러면 121페이지의 법조문 139조 한번 봅시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왜 그렇습니까?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니까 추인에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때는 새로운 법률을 한 것으로 본다죠. 새로운 법률로 본다. 옆에다가 107조, 108조 상대적 무효인 경우에만 뭐가 된다고요? 추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쭉 가서 추인의 요건 가는데 무효행위가 추인이 가능한 법률이 된다. 그래서 기억번의 별표 강행규정 위반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은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추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밑에 비진의 의사표시 허위표시는 무효지만 추인이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판례 별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다음 도박자금도 추인돼 안 돼? 안 됩니다. 됐어요?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다는 건 당연한 거고요. 3번 명시적 묵시적 가능하다는 내용 보시고 추인의 효과 우리 판소도 해놨습니다. 무슨 효? 비소급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줄에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옵니까? 네. 그게 우리 판소노트의 비소급표라는 얘기예요. 자, 따라서 그 밑에 가등기 나오죠? 네. 무효인 가등기를 찾았습니까? 네. 찾았어요? 네. 자, 이게 별표입니다. 시험에 두 번 나왔던 거예요.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등기로 전용하기로 할 때는 그때부터 유효한등기가 되고 소급에서 유효한등기로 전환될 수는 없다.
그 판례가 판례 보기에 두 번째 판례입니다. 두 번째 판례 됐어요? 두 번째 판례 화살표 해놓으시고 옆에다가 179페이지 참조 적어놔야 돼. 179페이지 참조. 두 번째 판례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할 때는 가등기가 소급에서 유효한 등기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소급이 아니고 그때부터 소급이 아니고 그때부터 유효한 등기로 전환됩니다. 179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179페이지 179페이지 피면은 판례 보기 나와 있어요. 깨끗하잖아. 깨끗한데 안 했잖아요. 그때 한다고 가등기 할 때 한다고. 179페이지 미리 흔적을 남겨놓자고. 아시겠죠? 179페이지 보면은 첫 번째 판례 나오죠.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했을 때 소급에서 유효한 등기로 전환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밑에 판례 보면은 두 번째 줄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위 가등기가 소급에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는 없다. 찾았습니까? 판례 내용.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 옆에다가 몇 페이지 참조? 122페이지 참조 해놓으시고 두 번 나왔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122페이지 넘어갔어. 원래 그 추인했을 때는 비소급표죠? 근데 당사자 사이 약정 소급할 수는 있다는 내용만 체크하시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뭡니까? 앞에서 무효행위 추인에서는 사회질서 위반, 불공정자 법률행위, 강행법규 위반은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추인되는 거는 뭐가 있는데?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의 추인할 수 있다. 추인할 때는 뭐라고요? 비소급표다. 그런데 중요한 판례 아셔야 될 게 뭡니까?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했을 때는 소급에서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유효한 등기가 된다. 그 판례 모르면 죽음이에요. 여러분 모의고사 치면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 그거 내게 돼 있어. 아시겠죠? 예, 기출됐던 문제입니다. 두 번, 10년 동안 두 번 나왔어요.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정리해서 마무리됐고 123페이지 유동적 무효부터는 다음 주에 할 겁니다. 네, 다음 주. 그래서 이번 주에 토요일에 하는 거는요. 뒤에까지 다 합니다. 조건 기한까지. 알겠죠? 그래서 내일 무슨 과목입니까? 공법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공시법이죠. 공시법이죠. 예, 그런 과목도 중요한 과목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뒤에 동영상을 좀 앞에 걸 보셔가지고 좀 듣고 뭐 보고 요 뒤에 내용도 좀 듣고 오세요. 알겠죠? 예? 그래서 민법 총칙까지 우리가 이제 이번 주말에 나갈 거니까 그걸 보고 오시라고. 아시겠죠? 민법 총칙까지 총칙 다 지금 다 총칙 다 못 나갔잖아요. 그런데 요 뒤에 내용을 동영상 그 일요일날 했던 거 보고 오라고. 아시겠죠? 알겠죠? 예, 그래서 문제도 다 풀어오세요. 숙제입니다. 근데 깨끗하게 올 줄 알고 있습니다. 예, 깨끗하게 올 줄 알고 있는데.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됐습니다.